게 아니라 오늘만 어떻게 겹쳐가지고 뒤로 하나가 붙어도 앞으로 하나가 붙어. 선생님도 한 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무섭분 다 같이 하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네. 오, 이거 가능한 건가? 야, 14시간 수업 가능한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 네. 그래도 여기 초반부라 괜찮아. 후반부로 가면 분명히 그러니까 졸면서 할 것 같아. 자,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은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사람 많이 있나요? 숙제? 다현님? 네? 오케이. 창이 남아야 되고. 저 내일 아침에 2시간 일찍 와도 돼요? 야, 다 내일 아침 온다는데? 아, 저 오늘 끝나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아, 바쁘군. 선대칭 도형하고 점대칭 도형의 적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우함수하고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함수, 점대칭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함수니까요. 기본 발상은 우함수하고 기함수인데 점대칭 도형은 기함수에서 뭔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점대칭 도형이 문제로 활용되었을 때 훨씬 예쁘고 훨씬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난이도는 높아지고. 선대칭 도형 보시면 간단합니다. 일단 선대칭 도형을 나타내는 함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만약 어떤 함수가 x는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볼게요. x는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인 이 함수는요. 왜 선대칭 함수가 되냐면 가운데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반드시 대응점이 있어요. 대응점이. 됐니? 이 떨어진 거리가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x는 당연히 뭐 작아질 수도 있고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다음이 성립하면은 선대칭 함수라고 해요. 여기에 x값은 a 플러스 x, 여기에 x값은 a 마이너스 x인데 그때 함수값을 보세요. f의 a 플러스 x하고 f의 a 마이너스 x는 어때요? 함수값이 이게 선대칭 함수의 표현입니다. f의 a 마이너스 x는 f의 a 플러스 x, 이게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에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의 평균이 누가 돼요? A.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더해가지고 반 쪼개면 얼마? A. 둘을 더하기만 하면 얼마가 되죠? 그러면? 2A. 둘을 더했을 때 2A로 일정하면은 X는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야. 다시 표현해서 2A-X 어서와 fx 이것도 완전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x값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 a.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의 평균값이 a로 일정할 때 그때 함수값이 뭐로 일정하면 그때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이 아이는 선대칭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요. f의 4-x는 f의 x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친구는 이 두 아이의 평균이 얼마니까? 평균이 2죠. 평균이 2니까 이 친구는 x는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상태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예시를 들지 않고 바로 써볼게요. 여기가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인티그랄 이 fx를
a 마이너스 x부터 a 플러스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 당연하게 양쪽의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을 테니까 한쪽의 넓이에 곱하기 얼마를 해도 돼요? 2를 해도 되겠지. 2 곱하기 인티그랄 a 마이너스 x부터가 아니라 a부터 a 플러스 x까지 fx dx를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선대칭 도형을 점적분할 때 실제로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공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냥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그냥 그래프 그리고 관찰하시면 돼요. 범위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선대칭 도형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지만 적분할 때에는 이걸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서 잘 쓰진 않으니까 이 공식에 대해서 집중을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페이지는 쌤이 이따 보내드릴게요. 누가 그 로운이 좀 카톡방에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중요한 건 이 친구야. 점대칭도요. 아름답습니다. 거의 뭐 거울 보는 기분이죠. 미안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맞죠. 자, 어떤 친구가 점대칭 도형이다. 그러니까 그 점이 a, b라면은요. 어떤 그 함수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곳이 바로 대응점입니다. 이 대응점들의 함수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x값들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운데 x값은 a예요. 오른쪽의 x값은 적당히 x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 적당히 x만큼 왼쪽으로 하는 상태. 됐니? 근데 그때의 함수값들의 관계를 보는 것이 함수식이에요. 이때 함수값은 f의 a-x, 이때 함수값은 f의 a 플러스 x, 가운데는 함수값이 b. 당연히 얘는 한 가운데점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들의 평균 또한, 그 y값들의 평균 또한 누가 돼요? b가 되죠. y값들의 평균 또한 b가 되는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요.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의 평균이 얼마? b. 근데 이런 식에서 분수를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이걸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해야 되냐면, 오케이, x값들의 평균이 얼마니? x의 평균이 어서와 a니까 얘는 a에 대해서 대칭, x는 a에 대해서 대칭. y값들의 평균이 얼마니? y값들의 평균 b죠. 그래서 y는 b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a, b 대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의 e 플러스 x 플러스 f의 e 마이너스 x는 4이다. 아니 2이다. 라는 게 나오면 곧장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돼. x의 평균이 얼마이고 2이고 y의 평균은 얼마니? 1. 그래서 얘는 2,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적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재현해 봅시다. 적분은 정말 예술이죠.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까요? 이제 여기는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a 플러스 x. 적분은 이렇게 표현돼. 인티그랄 a 마이너스 x부터 a 플러스 x까지 fx를 적분하라고 하는 것은, 어서와. 와, 땀바가 선풍기가 같이 오더라는데 여기 한번 봐볼래? 뛰어왔어? 네. 이야, 멋지다. 야, 지각해도 저러면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땀이 안 나는 거야.
땀을 아 버스에서 뛰어야지. 맞다 맞다.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었어요. 아 진짜? 이야 멋있다. 아 집에서 뛰어왔다고? 우와. 그러니까 멋있어. 뭘 잤냐? 그런 데서 뛰어왔어. 오케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트 1회 면접권을 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 친구들 많거든요. 저 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십시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지 생각해보자. 이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때요. 특히나 이런 도형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아랫변, 윗변 높이 뭐 h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은 이 넓이를 우리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2분의 1에 a 플러스 b에 곱하기 얼마? h라고 쓰지 않습니까? 넓이 구할 때? 자, 근데 유독 다른 사각형에 비해서 사다리꼴만 식이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어떤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데 복잡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 가운데 지점에서 올리면 이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평균이야. 평균 아니 가운데 이 길이는 두 길이의 평균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 인정하는 부분 여기가 그러니까 4이고 여기가 8이면 여기는 얼마야? 평균이니까 6이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이렇게 표현돼요. 평평하게 만들면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죠.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데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이거인 것이고 가로의 길이가 h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봐보자. 다시 이쪽 넓이 구하는 걸로 넘어가서 여기의 넓이는요 완벽하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네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쁜 도형 나오죠? 요거 나옵니까 이거? 이렇게? 얘는 무슨 꼴이죠? 별꼴이야. 아니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 맞아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죠? 이해되었니? 근데 이 사다리꼴은요 여기의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를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 끝나겠네. 밑변의 길이는 얼마 하게? 땡? EX 됐니? 높이는 얼마 하게? 그렇지. B네요. 그래서 너의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고요. 이 밑변의 너비가 바로 여기에서 윗끝에서 아래끝을 뺀 부분이 밑변의 길이가 되니까 EX 되니? 높이는 그냥 저게 B 대칭이니까 B. 그래서 넓이가 EXB. 이렇게 매우 심플하게 나오죠. 예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점대칭 도형이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정말 간단해지는 거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계산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말이? 무조건 점대칭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 로인 초대됐을까요? 페이지를 보내겠습니다.
혹시 되나요? 초대가? 네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좀 보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4번. 지금부터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프 적당히 그려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fx가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니까 적당히 선대칭 함수 그리세요. 적당히 그리시면 되고요. x축도 적당히 그리세요. 이 친구를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넓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자, 10의 상대적인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간격이 얼마 차이 나니? 10도 여기서 얼마 차이 나니? 그렇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10은 정확히 대칭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의 넓이가 얼마고? 3이고 여기의 넓이가 13이죠. 네. 이걸로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조각내고 있는 모양들로 식을 다시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도 조각 낼게요. 그러면 서로 넓이 같은 곳을 같은 알파벳으로 표현해주면 다음같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B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B의 넓이가 얼마? 3이다. 여기 이 친구는 지금 2부터 10까지니까 2A 플러스 얼마? B가 되는 거고 얼마가 돼요? 1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가 5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걸로 얘 보시면 됩니다. 4부터 6까지 4는 어디에 있냐면 6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4부터 6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A값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답은 얼마? 5 이렇게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연출을 시켜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96번하고 95번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95번과 96번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 다음도 가봅시다. 호 1197번입니다. 이 친구는 네, 가 조건에서 주기를 알려줬어요. 나 조건에서는 대칭성을 알려줬습니다. x는 3, 대칭. 그리고 1 부분의 넓이만 알려줬어요. 이것에 맞게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대칭성을 알려줬으니까 x는 3대칭이니까 2차 함수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대칭이 되게끔만 적당히 표현만 하시면 돼요. 연출만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대칭이 아닌데?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3이고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양쪽으로 한 칸씩만 잡죠. 2이고 여기 얼마? 4.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면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마일부터. 오. 자, 좌표를 잡아보면 여기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 6은 여기가 6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쪼가리만 볼까요? 여기 한 쪼가리의 넓이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죠. 이해되니? 네, 저 쪼가리 7개 마시면 되겠습니다. 2부터 3까지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니? 2라고 했네. 그럼 2가 7개. 그래서 정답 14 이렇게. 이해됐어요? 뾰병? 네, 아래에 있는 아이도 같은 친구인데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는 좀 체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우함수. 그러니까 어디 대칭이죠? x는 0 대칭. 맞아요? 얘도 대칭 맞습니까? x는 1 대칭. 대칭이 2개가 있네. 대칭이 2개면 주기야. 대칭성이 2개가 합쳐지면 2개의 대칭성을 동시에 띄면은 주기를 갖게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게? 대칭성 2개가 합쳐서 주기가 되는 대표적인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대칭성 2개가 되면 주기가 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칭은 우리 주변에서 대칭이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뭐 사물 같은 게 있나? 대칭이라 했을 때 거울이지. 영어로는 미러. 거울이 있지, 거울. 거울 생각해 볼래? 거울이 하나가 세워져 있으면 그냥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이 2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안에 조그만 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대칭성이 2개가 되면. 바라잉 왜 주기가 되는지 볼게. 매우 중요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아니다. 그냥 페이지를 하나 가져가자. 한 칸당 1이라고 생각할게요. 한 칸당 1이야. 어떤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2칸 떨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 딱 한 구간만 함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게 여기에 대칭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니? 됐어요? 미러랑 똑같아. 여기에 대칭이니까 다시 여기에 대칭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다시 여기 대칭이야. 여기 대칭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이해했어요? 다시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몇 칸? 한 칸 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거울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개의 거울을 놔둬 버리면. 그러니까 이해되니? 네. 대칭인 게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생긴다고? 주기가 생긴다. 점대칭이건 선대칭이건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뾰로롱. 그래서 얘는 주기가 생기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 여기 넓이부터 먼저 빨리빨리 구하고 나까 어차피 그 써야 될 거니까 0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얼마이고 여기고 여기는 2예요. 맞니? 네. 여기 넓이 빨리 구하자. 예 선생님.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1이에요. 이 부분 2차 함수에서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였지? 3분의 1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기 3분의 1이야. 직접 접근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자, x의 제곱이면 1일 때 여기는 얼마? 3분의 1. x의 세제곱이면 여기 얼마? 4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많이 아는 것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넓이는 다 합치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칸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시면 돼요. x는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다시 x는 0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다시 x는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 알았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면은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n이 있을 것이고 이 오른쪽에도 n이 있을 텐데 n이면은 여기를 몇 칸 가는 겁니까? 이 3분의 4가 n칸 가는 거죠. n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는 3분의 4가 n칸 가니까 n개가 있을 거고 이쪽 부분도 3분의 4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네. 맞니? 결국에는 이것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3분의 8n이 되겠네요. 그게 16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네. 늘 이런 문제들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하하, 자꾸 테크닉들이 나와. 자꾸 기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정적분도 마찬가지. 페이지 하나 추가.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음을 접근하시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대략 난감이에요. 인티그랄 4부터 뭐 6까지 x의 x 플러스 2의 6제곱 폴리몰리 이걸 접근하랬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육수는 너무 심했지. 미안, 사과할게요. 제곱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 숙제를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원시함수 구해서 대입하기.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접근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너희들이 잘하니까 내가 차수를 하나 더 높였어요. 어떻게 할래요? 전개해서. 어우, 여전히 잘하니까 차수 높였어요. 어떻게 할래요? 합성함수? 오케이. 이게 바로 피지컬이네, 피지컬. 수학에서 피지컬 진짜 중요해요. 식으로 쭉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래요? 5차니까 좀 애매하네. 네. 4차까지는 감당이 가능한데 5차는 선생님 제 영역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평행이동이에요. 잘 봐봐.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y는 fx가 있다고 할게요. y는 fx를 내가 1부터 3까지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를 평행이동해요. 얼마나 이동할 거냐면
두두두두두두두 이 정도 갈게요. 얼마나 이동했냐면요. 4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되겠니? 5부터 7까지가 되겠니? 네. 너무나 잘 알아.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는 같아 달라? 다. 당연히 같겠지. 이해돼요? 뭔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것의 넓이를 구하기가 불편하다면 옮겨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까? 그쵸? 어차피 넓이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니까 좌표 평면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고 뭐라? 이쪽에 있을 때도 이렇게 옮기는 게 가능해지겠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귀찮은 거냐면 지금 얘 때문에 너무 귀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x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냥 x의 5제곱이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동을 시킬 거야. 이동을. x 자리에 뭐를 대입할 거냐면 여기 x자리에 뭘 대입하면 참 편해지겠냐면 x-2를 대입하면 편해질 것 같은데? 맞니? 네. x 대신에 x-2를 대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겁니까? 이만큼. 그렇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하겠다는 거지. 됐니? 그럼 당연히 이 영역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여기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근데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여기는 x-1을 대입하는데 여기는 뭔가 숫자를 더하고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불안해. 그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그마하고 똑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시그마는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볼까? 3부터 한 10까지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A에 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바꿀게요. 이렇게. K는 1부터 얼마까지? 8까지로 바꾸면 여기는 A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K 플러스 2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쭉 더하는 거야. A3부터 얼마까지? A10까지 더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뭐부터 뭐까지 더해야 되니까 A3부터 A10까지 더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함수도 똑같아요.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은 아예 그냥 외모가 좀 다를 뿐이지 엄마 아빠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4를 대입해봐. 4를 대입하면 얼마부터 더하기 시작하냐면 4 곱하기 6의 5제곱부터 더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6 대입하면 얼마? 6 곱하기 8의 5제곱까지 더하는 거야. 됐니? 여기에서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6을 대입해. 6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4 곱하기 6의 5제곱. 8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6 곱하기 8의 5제곱. 어때요? 위하고 구간이 똑같아요. 그럼 잘 바꾼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거듭제곱들. 자, 스파게티. 이것도 해봐. 2부터 5까지 x 플러스 3의 4제곱을 접근해 볼게요. 바꿀 거야. 가운데가 그냥 선생님 x 말고 t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 쓰세요. 그냥 나 그냥 x 쓸 거야. x의 대제곱 dx야.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3만큼. 여기 구간들도 전부 다 얼마씩? 마이너스 3씩 이동하면 돼. 됐니? 확인 과정까지 거치자. 2 대입하면 뭐의 대제곱부터? 5의 대제곱부터. 5 대입하면 8의 대제곱까지. 맞니? 여기는 뭐야? x 대신 x 빼기 3. 아, 멍충. 일부러 틀린 거야. 자, 이렇게 틀리면은 검사할 수 있다. 이거 대입하면 얼마부터야? 5의 대제곱부터 얼마까지? 8의 대제곱까지. 여기는 마이너스의 대제곱부터 2의 대제곱이니까 구간이 틀어졌지. 그렇지. 그러면 잘못된 거야 여기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x 대신에 뭘 대입했지? x 빼기 3을 대입한 거야. 맞지?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구만. 되니?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2에다가 3 더하면 5. 5에다가 3 더하면 얼마? 8. 이해되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5의 4제곱부터 5의 4제곱부터 8의 4제곱까지가 되네요. 이해했어요? 이해돼요? 네.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때 편리하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써야 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x의 제곱이나 세제곱은 우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간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케이? 하지만 이것들은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주고 문제풀이도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고 의식적으로 자기의 풀이를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니? 간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화시키면. 뽀로뽀로. 얘들아, 너희도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된다. 여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업 오늘 14시간이에요. 수업. 근데 만약에 꾸벅꾸벅 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톤이 높아져? 안 높아져? 그래서 체력 다 쓰고 나면 다음 시간 어떻게 돼? 나 졸면서 수업을 해야 돼. 내가. 야, 열심히 들어. 피곤하면 밖에서 잠 깨고 오시고 냉장고에서 뭐 마실 걸 마시던가 사탕을 먹던가 해서 일단 뇌가 피곤한 것은 뇌 열량이 연료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밖에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 드시는 것도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빨을 버리고 수업을 취합시다. 농담이에요. A부터 B까지 fx, dx 이것과 똑같은 거. fx를 내가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는 a 플러스 p, b 플러스 p dx가 되더라. 그러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fp부터 얘를 대입하면 bp까지 fp까지 fa부터 fb까지 fa부터 fb까지 똑같이 확인 과정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fa부터 fb까지 이것도 대입하면 fa부터 fb까지 됐어요? 네. 좋아. 자, 가보죠. 얄로우. 이 값을 구하래요. 오, x 플러스 5.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냐면 5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이것과 똑같아지고 그럼 결과는 위에 있으니까 10. 오케이. 쭉 넘어가서 좀 뒤쪽. 여기 대볼까? g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g0은 0이다. 그리고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것과 a부터 2a까지 gx를 적분한 게 다음과 같다. 이야, 얘는 천천히 봐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직접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0부터 a까지 접근합니다. a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a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는데 이렇게 b가 양수라면 올라가게 되겠 거고 b가 음수면 내려가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G0이 얼마라고 했니?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맞겠네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를 다시 빠꾸 시켜야 된다고. 빠꾸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럼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다시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볼게요. 그럼 gx를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로. gx는 f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만 한번 따로 빼서 봐볼게. 이 친구는 b도 구할 수 있네. 아이고, 네. G0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b 값도 한번 구해보자. G0은 0이니까 x에다 다 0 대입하면 0은 f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a. fx가 이미 x의 제곱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라고 일단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인티그랄 a부터 2a까지 g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gx를 다시 f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f로 표현하면 f의 x-a의 플러스 b 라고 쓰는 것까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는 b는 밖으로 뺄게요. 인티그랄 a부터 2a까지 f의 x-a dx 놓고 b를 밖으로 빼면 a부터 2a까지 b라는 상수함수를 접근한 거니까 b라는 상수함 접근한 것을 적으니까 뭐 x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래요? 네. a부터 2a까지 b라는 상수함수를 접근한 거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게 편하겠죠? 가로는 이 숫자 여기에 시작 위 끝과 아래 끝의 차이가 가로, 얘가 세로니까 얼마예요 얘는 그러면? AB가 되겠네, 그치? 이 친구는. 그리고 왼쪽에는 이 친구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평행이동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fx로 바꿔주고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미 계산을 끝냈죠? A, B입니다. 여기를 먼저 이해를 해주실래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그럼 끝났습니다. 그 위에 주어진 식으로 얘를 정리하면 0부터 a까지 fx dx 마이너스 방금 내가 정리한 거 0부터 a까지 fx dx 마이너스 ab 올라 사라져버리네. 얘를 계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ab가 얼마가 되더라? 8이 되더라. 근데 b가 뭐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니? b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8.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 답이 없어. 극적. 왜 없지? 아,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야, 잘못 봤네요. 여기가 플러스 ab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고 a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알겠니? 자, 이 페이지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3번로
1202번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다 되신 분들은 1203번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안산 FPS에 있으실까요? 네, 고장났어요. 고정 갔다 와요. 고정 갔어? 아, 써줘요. 커버 바꿔야 되네.